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이동기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오신 분은 네,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좋은 연구를 하나 새로 발표하게 되어서 이제 또 광고하고자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이 낙스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해서 전기 에너지만으로 획기적으로 이제 무해한 질소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낙스가 아주 생소할 수 있는데 요즘에 보면 향초 많이 피우잖아요. 그 향초를 피울 때 보면 불꽃이 색깔이 약간 제일 끝부분은 약간 아주 밝고 가운데 심지는 노르스름한데 저 노르스름한 심지가 이제 온도가 1200도일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는 이 질소랑 산소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 고온에서 질소와 산소가 만나서 연소하면서 생기는 게 낙스고 그걸 흡입했다 해서 죽을 정도는 아닌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산업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말 대량으로 많이 태우니까 뭐 발전소나 공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배기가스의 성분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유해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르거나 처리해서 배출해야 되는 것들이 돼 있고 낙스, 그 다음에 삭스, 뭐 탄화수소 이런 것들이 각각 0.1% 들어있지만 이게 그대로 배출하면 문제가 돼서 대한민국 나라법상 이 얘네들을 상당히 희석하거나 낮춰가지고 배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뭐 배출원마다 다르지만은 한 20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0.005% 그러니까 한 50ppm까지 낮춰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엄청 연하게 0.005%로 낮춰서 배출해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에도 여전히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을 자주 보잖아요. 그 이유가 저 낙스 중에 NO가 햇빛과 만나서 또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또 이제 대기 중에 있는 휘발성 유분이라고 해서 우리 그 공기 청정기에 보면 VOC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저런 뿌연 상태의 스모그를 만드는 게 지금 문제고 자동차에서 주로 많이 낙스가 나오니까 낙스가 나와서 햇빛과 만나가지고 이 산소랑 결합해서 오존을 만들고 그 오존이 NO랑 VOC 휘발성 유분과 만나가지고 이제 스모그를 만드는데 이 문제가 NO가 하나만 나와도 이게 계속 NO2, NO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한히 증식하기 때문에 마치 바이러스 같이 소량의 NO도 정말 많은 스모그를 만들어내고 NO를 만든 이 스모그가 미세먼지랑 결합되면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미세먼지가 더 응집체로 역할을 하면서 더 뿌옇고 안 좋게 만드니까 문제고 약간 다른 얘기지만 낙스 중에 한 종류 N2O가 CO2보다 열 흡수 용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같은 양의 CO2랑 N2O가 떨어졌을 때 N2O가 지구를 270배 더 많이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량의 N2O도 지구 온난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서 이게 지금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디젤 차도 다 낙스가 뿜뿜 튀어나오거든요. 왜냐면 디젤 엔진이 연소할 때 휘발유보다는 더 높은 1400도 정도로 연소하기 때문에 질소를 NO로 변환시키는데 이게 지금 모든 디젤 차 이런 SCR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엔진 내부에서 뿜어져 나올 때는 이제 좀 식어서 600도 정도로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모든 디젤 차에 들어가는 게 요소수를 넣어주는 그 요소수가 NO를 환원시키는 환원제거든요. 그래서 요소수 자체는 환원력이 없지만 이게 600도에 노출되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랑 CO2로 분해되고 그 암모니아가 NO랑 만나가지고 이제 SCR 장치로 가는데 그 SCR 장치가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구멍 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벌집 같은 거기 통과하면서 이산화탄소나 V2O 같은 촉매랑 만나서 이제 N2로 전환되면서 이제 무해한 걸로 변환되는 거죠. 그래서 요소수가 무조건 디젤 엔진에 다 들어가야 필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원리가 그대로 이 대형 화력발전소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왼쪽에는 이제 석유나 가스를 태워가지고 발전기를 돌리고 이제 그 증기로 이제 뭔가 전기가 만들어지면은 그 배기가스가 또 이제 점점점 식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그냥 배출하기보다는 또 그 열도 아까우니까 550도에서 한번 또 회수해서 또 돌리고 250도 회수해서 또 돌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 550도랑 250도 그 저 사이에 여기 AIG, SCR이 있는 게 AIG가 암모니아 인젝션 그리드라고 암모니아를 뿌리는 거고 SCR이 또 그 아까 봤던 그 벌집 뽕뽕뽕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디젤 차인지 요소수가 쓰이면서 여기 암모니아가 쓰이면서 똑같이 NO를 환원제를 사용해서 N2로 다 바꿔서 깔끔한 질소로 배출을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저 빨간색 연통들에 있는 그런 표시가 다 저런 NO 저감 장치가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모든 네. 화력발전소에 다 들어있다고 예,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오랫동안 이 워킹을 하다 보니까 열화라고 해서 촉매 성능도 떨어지고 아니면 구조 자체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 촉매를 뭐 2, 3년마다 이제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 SCR을 연구하는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그런 촉매를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굉장히 단단한 촉매를 만들까를 굉장히 이제 고심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암모니아가 나오면 그게 똑같이 낙스처럼 미세먼지 원인으로 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을 잘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1대1로 딱 정량을 넣기는 굉장히 이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발전소들이 다 미세한 컨트롤을 잘해서 쓰이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계속 온도를 말씀드렸는데 200도 미만이거나 500도 이상일 때 배기가스가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SCR 장치가 정확히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출가스가 500도 이상이 상당히 많은 게 우리나라 제철소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각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배기가스가 한 1000도 가까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200도 이하는 보통 이제 반도체 공정에 많이 쓰이는데 지금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그 엑스레이 같은 사진이 SK 하이닉스에서 만든 72단 3D 낸드 플래시의 단면인데 뭔가 고층 빌딩 같이 층층 있잖아요. 그 층층을 낼 때 반응성 질소 기체를 넣어가지고 지라 실리콘을 바꿔서 녹아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공정의 배출가스에 무조건 낙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온도가 낮다 보니까 어떻게 SCR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도 미만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사람이 호흡하는 원리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들이마셔서 혈액에 녹인 다음에 그거를 적혈구를 통해서 잘 전달해가지고 세포에 이렇게 산소를 던져주는데 우리 몸에 보면 피에 기포는 없잖아요. 다 액체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이 산소를 이제 저기 가운데 있는 헤모글로빈인 적혈구에 있는 저 햄 분자에 있는 철 이온이 저 산소를 이제 딱 강하게 잡아가지고 액상으로 전환해서 세포까지 잘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포 주변은 항상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대사의 산물인 좀 약산성이라서 자연스럽게 철과 산소의 결합이 깨지면서 산소 기체는 전달이 되고 반대작용으로 CO2는 나오게 되는 요거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 햄을 그냥 쓰면은 좋은데 햄이 저거 엄청 비싸거든요. 킬로그램당 몇백만 원이 넘고 그래서 좀 공업적으로 많이 쓰기 위해서는 좀 저렴하면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저기 보면 철 EDTA 약간 저게 이제 철 EDTA인데 햄보다는 10배 에너를 잘 잡으면서도 1000배 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를 70년대 80년대 일본에서 진짜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저희한테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저 킬레이트 철이라고 지금 많이 팔더라고요. 이 보니까 이제 식물한테 철분이나 미네랄 공급하면서도 또 엽록소를 생산을 좀 도와주는 건데 햄에 뭐 NO나 또는 산소가 달리면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요 철 EDTA도 똑같이 NO가 달리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아주 투명한 색깔의 액체인데 NO를 저희가 안에 불어 넣으니까 색깔이 금세 짙은 그러니까 갈색 노란색으로 바뀌는 게 이 철 이온에 NO가 붙어가지고 이제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는 똑같이 햄에다가 산소가 붙고 안 붙고 따라가 색깔 바뀌는 건 똑같은 겁니다. 네, 이렇게 바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이 철 EDT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저희 키스트에 있는 그런 흡수탑 실험기기를 활용해가지고 철 EDT를 계속 이렇게 순환시키면서 NO를 거기 통과시키는 그런 기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저기 흡수탑이 한 3m 되나? 그죠? 엄청 큰 거라서 이제 충분히 철 EDTA 액체가 돌면서 NO가 흘러갈 때 접촉해서 이제 ppm되고 나머지를 방출되는 건데 그래서 NO가 지금 배기가스에는 0.1% 정도일 때는 저기 오른쪽 상단에 파란색이 보시면 이제 0.1%가 1000ppm이거든요. 그래서 1000ppm의 NO가 흘러 들어가면은 1000ppm이 갑자기 0으로 확 줄면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 EDTA에 들어간 용량만큼 다 흡수되면은 이제 흡수를 더 못하고 그냥 1000ppm으로 수렴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 파란색 면적이 철이 이제 NO를 흡수한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큼 흡수를 잘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같이 섞어서 같이 NO를 흘려주게 되면은 저 흡수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NO를 먹은 것 같지만 다시 빨간색처럼 뱉어버리면서 NO를 전혀 못
흡수하고 넣어준 NO 1000ppm이 그대로 그냥 다 나와버리는. 그래서 이 철 EDTA가 산소랑 결합돼 버리면은 더 이상 NO를 결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쓰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철이 산소랑 결합해서 NO를 뱉는 그거를 약간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처음에 철과 NO가 만나서 결합이 돼 있다가 산소가 거기를 딱 들어가면은 공격해가지고 비집어내고 NO를 저 밖으로 배출시켜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철과 산소가 그대로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산소가 또 철을 녹슬게 하는 거죠. 산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전자를 뺏어가지고 더 이상 결합할 수 없는 철 삼가로 만들면서 산소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게 좌우로 널찍하게 펼쳐져 있는 저 분자 구조를 개발했는데, 저걸 이제 철 살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 열 몇 종의 후보군들을 저를 계속 바꿔가면서 찾다 3년 정도 만에 찾은 게 저 분자 구조였고요. 저걸 찾을 때 너무 기뻐서 저 아래 보이는 저 스마일 마크처럼 저희가 엄청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햄이랑 구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햄은 완전히 철을 둘러싸 있는데 요거는 반 정도로만 이제 둘러싸 있어서 약간 이제 뭐 구조적, 화학적 구조가 뭐 비슷하다. 그리고 저게 훨씬 더 만들기 쉽고. 아, 그렇죠. 네, 훨씬 쌉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저 똑같은 NO 흘리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산소가 없을 땐 당연히 잘 먹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가 10% 산소를 딱 넣어주니까 원래 EDT일 때는 딱 뱉었잖아요. 근데 쟤는 뱉는 거 없이 그대로 쭉 이제 먹었던 NO가 유지가 되면서 잘 가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많아도 안정적으로 잘 간다.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 살렌이 그럼 왜 EDTA랑 다른 기작을 보일까를 저희가 정말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림을 또 그려왔는데, 우선 저 살렌이라고 하는 리간드와 철의 그 결합은 리간드에서 전자를 철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 전자를 철은 받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질소하고 산소하고 철 사이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점선이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질소에 있는 결합하지 않은 전자쌍, 그리고 산소에 있는 결합하지 않은 전자쌍을 철에다가 이렇게 줘서 그게 이제 결합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거를 배위 결합이라고 하죠. 철과 리간드 사이의 결합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살렌, EDTA도 마찬가지로 저기 보면 질소와 산소가 전자를 철한테 줘서 이제 결합을 만드는 방식은 똑같은데, 살렌과 EDTA가 이제 다른 점은, 살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분자 내의 결합들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쭉 있잖아요. 두 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쭉 있으면 저 두 줄로 되어 있는 결합들을 통해서 질소나 산소에서 전자 밀도가 그쪽으로도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EDTA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그 우리가 이중 결합이라고 부르는 그 두 줄로 된 결합이 없어서 그 전자가 오로지 질소나 산소에 집중되어 있고 그게 오로지 철로 다 주기 때문에 철의 전자 밀도가 굉장히 이제 높아진 상태고, 하지만 살렌은 그 전자들이 저 분자 평평한 그쪽으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전자를 덜 줍니다. 철 살렌에 있는 철의 전자 밀도는 낮고 EDTA가 붙어 있는 철의 전자 밀도는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거기에 산소가 붙게 되면 철과 또 산소 사이에는 어떤 또 반응이 일어나냐면, 물론 산소에 있는 전자가 철에 공유를 하면서 이게 결합이 형성이 되지만 철이 다시 산소에 전자를 줘요. 그렇죠. 그래서 산소가 환원되고 철이 산화됩니다. 그래서 아까 철이 삼가로 이제 산화가 되면서 더 이상 그러니까 산소나 NO가 붙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렌을 개발해서 NO를 잡기만 했다면은 어떻게 보면 흡수만 하고 그걸 처리가 안 돼서 더 골머리를 앓았을 텐데, 저희가 이제 전기화학 기술을 이제 접목해가지고 저 철이 닫혀 있는 살렌 구조를 전극과 가깝게 붙여가지고 전기 흘려주면은 저 NO에 있는 O가 딱 떨어지고 옆에 있는 NO랑 또 반응하면서 N이 두 개 있는 질소로 변환시킬 수가 있는 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NO는 유해하지만 N2는 질소는 무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SCR처럼 유해한 물질을 무해한 걸로 100%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고, 저희가 이거를 한 100시간 정도 돌렸는데 주입된 0.1%의 NO가 94% 정도 처리되는 효율로 봐서는 솔직히 SCR보다는 더 효율이 좋다.
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열을 안 가하고 압력도 안 가하고 그렇죠. 환원제도 없는데 NO가 완벽히 모여한 질소로 전환되는 거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네. 뭐 반도체 가스를 처리하는 회사나 또 배가스를 처리하는 어떤 그런 기업체에서 저희 기술을 좀 보시고 이거를 조금 더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연구로 네. 좀 연계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 좋겠다.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좋은 연구 성과 내서 이제 학계에서는 논문 형태로 뭐 저희 결과를 많이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 대상으로 조금 쉽게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또 한번 결과를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재밌게 저희 기술을 소개하게 돼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이동기였습니다. 저는 이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